삼성에 이어서 LG도 중국 공장 다 팔아요. 이 말은요, TV를 만드는 LCD 공장을 다 팔아넘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삼성이 가장 먼저 중국에 있는 LCD 공장을 중국 기업에게 팔았잖아요. 이번에는 LG 디스플레이가 광저우 공장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 매각 대금은요, 현재까지는 1조 원 중후반대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살라고 중국 업체들끼리 굉장히 크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게. 적어도 4곳이나 5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BOE. BOE는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가장 큰 강자예요. 가장 큰 강자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게 현대전자의 디스플레이 사업부를 인수했던 그 회사예요. 기술만 싹 빼먹고 중국으로 톡인 그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은요,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회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CSOT. 이 CSOT는요, 삼성의 LCD 공장을 인수한 회사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삼성의 LCD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제 세계 2위를 꿈꾸면서 뭐 그야말로 엄청나게 인수를 해서 확장하는 기업이다. 아마 LG 디스플레이는요, 1조 원 중후반대 판다고 하면 아마도 말입니다. 남는 장사를 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광저우의 LCD 공장은요, 투자 규모는 4조 원 정도 했습니다. 여기다가 부지나 면적을 보면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33만 제곱미터가 부지고요. 공장은 12만 제곱미터입니다. 여기다가 LCD 8.5세대 생산을 했고요. 2014년 7월에서부터 생산을 시작해서 월 30만 장을 생산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라인이 잘 깔려 있고요. 안정적인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LG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구조조정을 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그 이유가 디스플레이, 쉽게 말하면 TV 시장에서는 이제 LCD가 한물 갔다. 그리고 도저히 중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뭐 중국을 따라간다면 그게 가격이 맞아야 되는데 중국은 저가 파상 공세로 전 세계 시장에 뿌리니 이거 어떻게 따라가겠느냐. 그래서 LG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실제로 보면 LCD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앞섰습니다. 30.6%였어요. 중국은 29.2%였고요. 그런데 2023년 상반기 현재 대한민국은 LCD 시장의 점유율은요 9.3%밖에 안 되고요. 중국은 60.6%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우리가 싸워봤자 승부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저가 파상 공세에 LG도 삼성도 모두가 손을 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야, 진짜 대단하죠.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저가 파상 공세로 전 세계 시장에 뿌려놓고요. 그런 다음에 자국이 1등이 되면 가격을 조금씩 올려갑니다. 이게 뭐 대마불사의 논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정부가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정부나 아니면 자본주의를 선택한 나라들의 정부는 이렇게 못 밀어주거든요. 어떻게 밀어주나 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밀어줍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공장을 하나 짓습니다. BOE가 공장을 지어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BOE는 우리 돈으로 5,300억만 가지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어냅니다.
어느 정도 공장을 지어내느냐. 이게 허페이시니까 지방정부에서 3조 7,300억 원을 투자를 해주잖아요. 44.5%를 지방정부가 투자해 줍니다. 게다가 공공투자펀드 대출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예, 정부가 3조 9,100억 원을 투자해 줍니다. 49%를 투자해요. 그러니까 나는 6.5%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공장을 짓는 거예요, 하나. 어마어마한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정부가 뒤에서 투자도 해주고 땅도 주고 전기도 끌어다 땡겨주고 물도 땡겨다 주고 사람도 갖다 넣어줍니다. 이렇게 정부가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 원가 비중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100일 때 말입니다. 중국은 70일입니다. TV 하나에 우리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중국 TV 똑같은 TV가 71만 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짜리 TV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71만 원짜리 TV를 사시겠습니까? 아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저가를 사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중국의 쇼핑 앱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나 쉐인이 뜨는 이유를 보세요. 결국은 저가가 통하는 거잖아요. 보조금 주고 무이자 대출해 주고 세제 감면해 주고 이러면서 말입니다. 원가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해서 전 세계 시장에 뿌리는데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걸 한번 보세요. 유럽 프리미엄 TV 시장입니다. LCD 시장은 줄어들죠. 2019년에 67.9%에서 2023년에 33.2%까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OLED TV는요. 2019년에 32.1%에서 2023년에 66.8%까지 왕창 뜁니다. 그러면 시장의 판도가 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아마 말입니다. 삼성이나 LG가 바로 이 판도를 변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판도를 바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LCD는 갔다. 그러니 공장은 다 팔고 이제는 OLED가 대세니까 OLED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을 더 투자해서 중국이 절대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방향을 갖춰야 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의사결정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산업 스파이를 조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중국은 이미 반간첩법을 만들어서요. 외국인이 중국에서 기술을 훔쳐가는 것을 아예 원천 차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공공시설에서 사진자차도 못 찍게 하니까 반간첩법으로. 우리는요. 중국까지 그렇게 통제된 사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인력을 제대로 보강을 해서요. 우리의 차세대 기술들이 중국이 훔쳐가지 못하게끔 단단히 막아야 됩니다. 물론 10사람의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도둑놈 못 잡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막을 수 있는 데까지 막아야 되고요. 저는 그 막는 것이 결국에는요. 저는 우리의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나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2023년 TV 시장 점유율 현황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상반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0.4%포인트를 떨어뜨렸지만 여전히 TV는 대한민국이다. 31.2%가 대한민국이 차지했거든요. LG전자도 1.2%가 떨어졌지만 16.2%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의 TCL은 1.5% 올라갔습니다.
10.2%가 올라갔고요. 하이센스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9.5%, 1.3% 올라갔습니다. 소니는 1.7% 떨어져서 5.7%입니다. 좀 걱정이 되기는 하지요. 예, 지금 TCL이나 하이센스 중국 업체잖아요. 이들이 치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는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뭐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시장을 더 빨리 장악할 수 있도록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는 것. 저는 정부가 이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면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또 기술의 어떤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실제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더 강력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은 뭐 그야말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동원해서 지금 기업 지원하기에 정신없는데 우리도 그렇게 가지 않으면요. 우리가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다행인 것은요. 기업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 투자의 어떤 흐름을 앞으로 이어가서 초격차 기술을 많이 확보하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산업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특히 중국은요. 저가 파상 공세로 전 세계 시장에다가 아우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에 저는 어떨 때는 진짜 충격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행인 것은 여러분 진짜 다행인 것은요. 지금 세계 질서가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세계 질서가 변하는데 우리는 아주 제대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유럽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중국 취급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중국 취급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이 견제당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냉전 질서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는 핵심의 어떤 모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